반갑습니다. 목수의 길입니다. 오늘은 대패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패는 아무튼 처음 샀을 때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뽑기입니다. 이게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대패 사용간 나무다 보니까 단차가 생기고 날도 상태가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패를 사용하려면 정반이 필요합니다. 정반, 흔히 우리가 쓰는 정반은 테이블소도 될 것이고 수압 대패도 될 것입니다. 정반이 없으면 창문 유리나 타일 중에 이제 평이 잡혀서 나온 를 이용해서 정반을 만들면 좋습니다. 벨트 샌더에서 자른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면 대패 평을 일단 잡아줄 겁니다. 얼마나 갈렸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필 자국을 내서 많이 갈리고 적게 갈리고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날을 다 빼서 해버리면 안 돼요. 대패 날을 넣으면 이 부분들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정말 미세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날을 일단은 넣는데 날하고 사포하고 같이 갈리면 안 되니까 날이 뒤로 살짝 후퇴하면 좋아요. 대패 때릴 때는 마무리에서 꼭지점 부분을 때려줍니다. 빠지면 안 되고 닿이지 않을 정도로만 빼주면 되는 거죠. 상태에서 정반 위에 사포를 올려놓고 연필선이 차근차근 지워질 때까지 밀어줍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세요. 대패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한쪽이 많이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선이 다 지워질 때까지 천천히 밀어주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요 날 위쪽 부분, 원래 우리가 대패를 사면 한 0.23mm가 살짝 단차가 생깁니다. 위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위쪽으로 더 깎여 있는 거죠. 대패를 치면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나무에 닿이겠죠. 많이 닿일수록 저항이 당연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패 칠 때 불편하게 돼요. 위쪽을 0.3mm 정도 날려줘. 바닥면으로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0.3mm 정도 깎아줄 겁니다. 가장 넓은 끈을 이용해서 0.3mm라고 했는데 말이 0.3mm지 인간이 0.3mm를 손으로 어떻게 깎겠어요, 그죠? 스테인리스 자로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봤을 때 당연히 아랫부분, 이 부분은 빛이 투과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위쪽 부분은 빛이 아주 미세하게 투과가 돼야 됩니다. 보이지가 않겠죠? 네. 봅시다. 평을 잡다 보면 이 라인이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직각이 돼서 둥글게 달아줄 겁니다. 직접적으로 손에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우면 행여나 대패를 치다가 부재에 걸려가지고 놓쳤을 때 손에 피가 나겠죠. 이러면 우리가 사용할 기본 대패 초기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날을 빼가지고 날을 연마를 해보도록 합시다. 날 연마는 다이아몬드 스톨에서 2200방까지 모양을 잡고 와서 그 다음에 물스톨로 가는 겁니다. 뭐 끌 갈 때랑 똑같죠. 끌 갈 때보다 날 갈 때보다 대패 날 가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냥 일단은 폭이 넓기 때문에 쉽게 걸립니다. 한 손으로도 무력 없이 걸리거든요. 밀어줍니다. 3000방 이상 되는 숫돌은 물기를 닦아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물 위를 연마를 하게 돼요. 물론 연마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물기를 닦고, 물기는 한 번씩 평 잡을 때 쓰는 그 물기에서 한 번씩 충전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덧날을 갈게요. 배 같은 경우는 일자로만 나오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더 많이 갈려서 뜬다든지, 만약에 대패 어미날과 덧날 사이가 떠버리면 대패밥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대패질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딱 붙는지만 보면 돼요. 날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덧날의 경우 어미날하고 만나면서 요 철 때문에 들린다고 했죠. 이렇게 들릴 때 날물 각도가 많이 죽어버려요. 죽고 대신에 어미날하고 딱 붙게 돼요. 그래서 배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대신에 평만 빛이 새는지 안 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기를 다 닦아주고요.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버가 있는지 끝까지 닦아주고요. 이게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는
세모를 또 밀어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종이 같은 거 밀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쓱 밀면 쓱 나가죠. 날을 다시 넣어봅시다. 오미날 먼저 넣고 건살을 넣어요. 때려봅니다. 그 다음에 대패를 쳐볼 거예요. 부재 2개를 준비해 주세요. 대패밥이 이렇게 고르게 나오면 정상입니다. 끊어졌지만 뜨는 면 없이 다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물을 대패 측면에 뿌려줘봐요. 그리고 나서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대패 날이 잘 안 깔린 거고 대패 집도 가공이 잘 안 된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엣지 부분을 대패 치는, 그러니까 집성을 위해서 대패를 치는 경우에는 얘보다 좀 긴 대패를 이용해서 장대패라고 하죠. 를 이용해서 면을 고르게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야 이제 수압 대패랑 자동 대패가 나왔기 때문에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만 이제 기계에 넣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안 좋은 상태의 부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대패질을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초벌 대패. 초벌 대패는 날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안 돼. 살짝 이런 식으로 둥글게 깎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양대패가 서양 대패거든요. 앞으로 미는 서양 대패가 이제 둥글게 갈려 있습니다. 초벌 대패를 좀 더 수월하게 쳐집니다. 왜냐면 저항이 많이 줄기 때문이죠. 살짝 둥글게 해놓으면은 완전 일자로 밀 때보다 살짝 둥글게 이렇게 밀 때가 당연히 저항이 적겠죠. 그 다음에 대패 종류 옛날에도 설명드렸는데 남경 대패라고 하고요. 부재 바깥쪽 면들을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라운딩처럼 넣을 수 있는 대패입니다. 트리머가 할 수 있는 역할과는 조금 다른 게, 트리머는 이 각도에 의한 라운딩이에요. 기준면이 있기 때문에 라운딩이 되는 거고, 이 친구의 경우는 라운딩도 할 수 있지만 안쪽으로 더 이런 식으로 더 팔 수 있으니까 모양을 낼 때 많이 사용하는 대패입니다. 뭐 의자 팔걸이 같은 경우나 다리 모양 낼 때, 그럴 때 이제 라운딩해서 더 곡면을 줄 때 사용하는 게 남경 대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외환 대패였어요. 네. 여기 일자였고 이렇게 환이었는데 수업 간에 의자 좌판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배 모양, 배대패로 바꾼 상태입니다. 배대패를 해서 이제 뭐 할 때 쓰냐면 좌판 팔 때 씁니다. 그 부재가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는 거죠. 깎게 되면 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파지겠죠.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까인 데가 여기가 벌써 이렇게 깎여요.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힘을 많이 깎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패 가공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톱질에 대해서, 이 3가지는 정말 기초죠. 솔직히 망치질에 대해서 뭐 딱히 기초가 있겠냐마는, 다음 영상은 톱질과 끌망치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